지금 정부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장난질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외신들은요, 디제스터라고 해서 재앙, 참사, 엄청난 사건을 디제스터라고 하거든요. 한국 정부는 인시던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고다, 사고다. 근데 사실 사고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인시던트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주시는 거 보면은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외신들은 다 디제스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인시던트 대신에 만약에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면 액시던트라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인시던트는 그러니까 그 맥락상 이게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이 없는 사고. 그러니까 가벼운 어떤 사건 사고를 인시던트라고 하지. 이게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액시던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좀 설명 좀 해드리고요. 초반에 지금 CNN이었죠.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는 CNN도 지금 디제스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사진은 참사라고. 네,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 이태원 할로윈 디제스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죠? NHK 일본도 네. 디제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저기 시애틀이 시애틀이 네. 맞나요? 시애틀이 언론인가 봐요. 요것도 디제스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외신들은 디제스터라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 간담회 이런 걸 한 거잖아요. 난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외신만 따로 모아서 이걸 설명하는데 저 뒤에 한덕수 뒤에 보세요. 이태원 인시던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태원 사고. 네. 그러니까 어제 이거를 얘기할 때도 야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인시던트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이 그대로 곧대로 받아 쓰지도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희생자가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거기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희생자도 참사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인시던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어제 그 한덕수가 뭐 웃음도 있고 우리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장 웃긴 거는 한덕수가 한국말로 물어보는 기자한테도 영어로 대답했다는 부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한국말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뭐 석박사 받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영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는 언어를 본인이 고집해서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방송을 봅니다. 왜? 우리나라 총리는 외신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도 볼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거짓말하는지도 봐야 되고 일단 인시던트부터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참사 대신에 사고 표기하는 게 책임 회피, 사태 축소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래서 윤석열 정권의 말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늘상 이런 식이잖아요.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는데 이따가 용어도 막 달라지고 그런데 네. 사태 축소 의도가 있는 건데 일단 이 기자회견에서 그 한덕수가 웃음기 띄었던 그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웃고 있어요. 진짜 납득하기 어렵죠. 저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는 통역 과정에서 오디오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통역이 좀 원활하지가 않았는데 그때 마침 그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던 내용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취지였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비꼬면서 지금 이 오디오 사고의 책임은 누구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농담이 되게 자기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기 스스로 재밌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공중파 방송할 때 어이없어서 헛웃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참사를 보도를 하면서. 그런데 한덕수는 이게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농담을 본인이 치고 웃는 거라는 겁니다. 네. 통역의 책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을 치는데 전양반 완전 이 보수 정부에 이게 또 우리가 기시감이 있죠. 이때도 아래 사진에 보시면 민경욱이 저때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 났네 하면서 웃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과 꼭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국민의 엄청난 희생 앞에 눈물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당국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외신들은 디제스터라고 쓰고 참사, 재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의 아리랑 TV는 이태원 인시던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리랑 TV가 소속이 뭐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아리랑 TV 일부러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정말 뭐라고 쓰는지. 저는 이렇게 자막을 크게 쓰면서 인시던트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 방송이 외국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진짜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네. 자, 박진국님 채팅창에 제가 답해드릴게요. 도배하지 마세요. 방송실을 새로 세팅을 했잖아요. 뒤에 사진이나 이런 배치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속 쓰던 사진을 쓸 건지 말 건지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도배 좀 자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제 계속 이어져서 한번 보면은 행안부는 참사가 아니라고 하고 또 사고라고 뭐 이런 책임 회피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과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사과를 안 하겠죠. 근데 여론이 나빠지니까 사과라는 건 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사고라는 표현을 지금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참사라는 단어는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참사고 어디까지가 사고인 거예요? 참사라는 용어는 몇 명이 죽었기 때문에 참사다라고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고와 그 사고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방식으로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는지 시민들이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소수가 사망해도 참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어도 사고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모든 국민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150명 이상이 사망한 이 사고에 대해서 다 참사라고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사고 참사라고 이렇게 어떤 표현이 맞느냐라고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참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국민적으로 그 정도 합의가 된 거면 참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걸 왜 억지로 사고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들하고 외국에선 다 참사라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만 사고가 난 거야. 그게 나중에 배보상과 연관이 있거든요. 또 국가의 책임이 있냐 없냐. 자기 리스크를 줄여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리스크인 겁니다. 원인 여부를 떠나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온 참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무한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체가 있네 없네 같은 소리 하면서 계속 우리는 책임이 없어라고 말하는 행위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지금 설치해놨잖아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윤석열이 지금 매일 가겠다는 그 이야기 있다고 해드리고요. 저게 말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바꿨더라고요. 야수님 좀 읽어주세요. 분향소 명칭을 변경키로 결정했습니다. 참사 초기 추모 분위기에 역행하는 논란이 일까 싶어 행안부 지침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태원의 참상이 경찰 초기 대응 실패가 그 원인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만큼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로 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침을 다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어제 경찰에 수도 없이 많은 신고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이 사건의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정부 책임이 온전하게 생겨버린.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이러느냐, 외국 언론만 그러느냐, 미국 대사도 어저께 여기 보면은 미국 대사가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나서 또 희한하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에는 그게 링크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정진석은 트위터 계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켜 놓고 참사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미국도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분향소라고 저렇게 해놨으면 이 고인이 되신 분들의 사진을 뭐 구했다면 최소한 위패라도 156개 설치해두고 분향소처럼 좀 운영을 해야 돼요. 저거는 진짜 분향소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꽃밭이지 그냥. 맞아요. 뭡니까 저게. 자, 이란 정부도 이란에서도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자국민 5명 사망 이란 정부 이태원 참사 한국 정부 현장 관리 부실했다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사실 이번에 이란에서 가장 많이 사망자가 나온 이후로 이란 정부, 이란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쪽에 좀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무부의 반응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보이는 지점 좀 심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란에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해야 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로서 윤석열은 끝났다고 봐요. 이따가 뭐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정부의 무한 책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정권을 잡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 프랑스 마크롱도 참사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명 사망, 2명 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2명 중에서도 사망자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대사관뿐만 아니라 문화부에서도 지금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지를 올렸습니다. 뭐 이런 정권이 다 있습니까 진짜. 그 명칭이 그렇게 중요해? 국가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국가의 어떤 무능함이 이 많은 희생자를 냈다라고 하면 무한 책임지겠다 자세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정권이라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리 짐작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거기다가 덕을 때렸던 게 검은 리본 뒤집어 달기요. 이것도 욕 많이 먹었죠. 검은 리본 뒤집어 다는 행위.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저건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여가지고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왜 저런 지시가 나왔는지. 아니 저 리본에 그 한글로 근조가 돼 있든 한문으로 근조가 돼 있든 그 근조 색깔이 그 글자 색깔이 흰색이든 뭐 금색이든 그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당신은 왜 한문이냐, 당신은 왜 한글이냐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따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책임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추모는 하되 추모가 우리의 탓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공무원들한테 다 폐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검은 리본은 착용하되 그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뒤집어서 달아라. MBC와 KBS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KBS 참 MBC도 공영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박문진 국정감사 하잖아요. KBS가 방송사의 규모가요 MBC보다 한 3배 커요. 근데 제대로 된 보도가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윤석열 잘못해도 바보 중 이런 상은 바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을 비교해서 보니까 왜 뒤집으라고 했는지 짐작 가는 건 있네요. 보기 싫다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리본이 안 보이잖아요. 뒤집어 달면. 맞아요. 리본이 달면 검은 옷에 검은 리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뒤집어 달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이게 어떤 짐작이 뭐 되네요.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개인 앵커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하게 MBC는 항상 조문이 보이게끔 리본을 달고 있고요. 나머지 KBS나 SBS는 뒤집어서 검은 리본만 보이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상에 보이면 상단이 MBC고요. 나머지 KBS, SBS는 다 뒤집어 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근저 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부가 뻔한 속셈의 프레임에 넘어가서 그냥 뒤집어 달고 있다는 게 난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니 눈물 날라 그래요. 애도하는 기간이라면서요. 그 애도하는 기간에 군조, 추모 이런 글자가 보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진짜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모는 하되 책임이 우리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스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다 글자 뭐 박근혜나 이명박 외에도요. 노무현 대통령 이런 다 그러니까 글자가 근조 같은 글자가 안 보이게 달았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아니,
저건 너무 상식적인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맞아요. 누가 저런 짓을 합니까? 정말 이상한 정부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정부가 돼버렸고요. 사망자냐 희생자냐 같은 논란이 필요합니까? 사망한 것도 맞지만 희생된 것도 맞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가치를 희생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사망자란 표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놀러 가서 죽었다예요. 그게 그렇죠. 희생자라는 표현에는 국가 책임의 개념이 들어가 아. 있는 거죠. 정말 이상한 정부, 예, 이상한 예. 정권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런 논란이 아니 까만 리본을 뒤집어 다는 게 어떤 바지를 뒤집어 입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상한 정부가 돼버렸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걸 공문으로 하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걸 버젓이 지금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야, 희생자냐 사망자냐 니번 거꾸로 달아라. 이런 미친 나라가 다 있습니까 진짜. 근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희생이 같이 됐기 때문에 이나마 우리가 덜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인시던트라고 하는 거 자국민이 5명 죽고 이렇게 된 이란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인시던트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진짜 대형 참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참사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참사예요. 네. 뭐 그런 줄 모르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